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부산 바다축제와 부산국제 록페스티벌의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겠지만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관련 업계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관련 업계 현황을 좀 짚어보고요. 코로나 시대 축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대욱 의원, 영산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오창호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 축제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많은 업계가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 분야 역시 많은 축제가 뭐 취소되거나 개최가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면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산 지역의 뭐 축제, 공연 업계 현황은 좀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얼마 전에 그 부산 공연인 기술협회에서도 부산시청 앞에 모여서 빔 라이터로 부산시청을 비치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 행사의 취지는 이제 지역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연 기술 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처해 있는 현실을 좀 도와달라는 또 공연 기술 그 업계들의 절박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부산 공연 그 기술인 협회에 따르면은 소속 업체 30곳에 올 상반기 매출이 17억이었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억 270억 원의 6% 수준이고요. 아유, 네. 이 또한 이제 지난해 행사 미수금을 받아서 기록되는 그 회계상의 수입일 뿐 실제 올해 매출은 0원에 가깝습니다. 이 회원사들은 또 음향하고 무대 장치를 이제 설치하는 업체인데 네. 지역 축제에서는 또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입니다. 네네. 연간 이제 부산시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대규모 축제는 40군데 정도 되고요. 네. 민간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들이 최대 100개 정도의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원사들의 어떤 근로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또 임시 근로자를 합하면 1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업체들이 무급휴가, 네. 또 이제 그 고용 그 사장님들은 대체로 뭐 택배라든지 알바를 통해 가지고 건건히 지금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 올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9월 중으로 도산한 업체들이 속출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될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 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뭐 지역에 미치는 피해도 좀 만만치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역에서 축제가 개최가 되면 일단 어떤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까? 예, 방금 제대욱 의원님께서도 좀 정확하게 뭐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간접 고용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축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또 축제 관련 또 회사들은 또 직접 고용을 또 할 수가 있고 예. 또 축제 기간에 또 지출되는 그 소비 지출액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네. 숙식, 뭐 교통, 뭐 쇼핑, 뭐 여러 어떤 그런 분야에서 이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가 또 이렇게 발전하고 또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사회 문화적인 효과를 좀 들 수가 있겠죠. 네네. 또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그런 그 문화 향유의 어떤 그런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삶의 질 또 개선이라든지 또 뭐 심지어는 이제 행복까지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네. 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또 효과가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축제는 보통 축제를 개최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그런 과거에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 어떤 그런 뭐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후세들이 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또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또 축제를 통해서 주어지고요. 네. 또 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 주민들은 또 지역에 대해서 또 이런 애양심, 어떤 그런 단합과 또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이렇게 그 축제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 또한 우리가 종합 산업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파급 효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나 업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축제와 관련된 부분들 조명, 음향 이런 공연 기술 업계에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사실상 크게 표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축제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이라든지 문화 관련 일부 업종들은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법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벤트 관련 업계들이라든지 이런 협력업체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그 관련 법의 어떤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렇게 매년 취소되는 그 축제가는 대부분 이제 지자체의 판단 또는 이제 그 담당 부서의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준비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또 기회 비용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어떤 과정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축제를 진행하는 업체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부산시에서는 다만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담당 부서랑 또 전화 연락을 했지만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이러한 업체들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어떤 조언들과 또 협력 업체들 간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지금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또 부산시가 바다축제나 록페스티벌을 취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오프닝 때 전해드렸는데 물론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부산시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관광, 마이스, 축제, 이벤트, 문화와 관련된 분들은 정말 너무나 좀 서운한 결정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극복의 의미가 뭘까요? 이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극복이 아니라 지금 안전과 이 방역을 통해서 행사를 지혜롭게 개최를 하는 것이 그게 극복입니다. 저는 그걸 극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그 부산시 담당 부서가 물론 소홀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논의를 통해서 어떤 이런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축제, 락 페스티벌을 취소를 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행사라고 하는 것은 취소가 능사가 아니고 이 어떻게 그럼 짧게라도 3일짜리 행사를 하루라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부산의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행사입니다. 무형의 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축제를 모두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온라인을 활용한다든지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좀 획기적인 방식으로 축제를 좀 열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국내외 그런 축제 사례 좀 짚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그 메가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해야 됩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마임 축제가 대표 축제인데 지금 합니다. 진행합니다. 춘천 마임 이제 백신이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데 재래시장하고 공공기관 그리고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가지고 축제의 어떤 그런 그 장소를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춘천 또 인형극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2달 앞당겨 가지고 지금 또 시작을 했습니다. 또 보령 머드 축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춘천 그 마임 축제하고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축제들이죠. 한단 말입니다.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보령의 어떤 그 머드를 보내줘가지고 그 머드를 실제로 집에서 혹은 그 받은 사람들이 그 머드를 즐기는 것을 또
동영상으로 올리고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교류를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방식들, 컨텐츠들이 좀 적용되는 그런 축제들이 좀 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대포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차 안에서 그 락 페스티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락 페스티벌도 우리가 뭐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줄여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라든지 또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또 해수욕장을 또 훼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걸 분산을 좀 시켜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한다. 이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한테는 또 상당히 많은 또 기회를 주는 시점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커스 하면은 태양의 어떤 그런 그 태양의 서커스라는 그 유명한 서커스가 있는데 네네.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런 DVD를 사서 봤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이 축제 같은 이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이것을 접한 사람들은 아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으면은 진짜 이 축제를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그렇죠. 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드라이브인 축제, 그다음에 뭐 랜선 공연,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이런 축제 선도적인 도시에서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 부산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코로나 확진을 좀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다른 도시의 어떤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좀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중대본에서 안전 대책을 전제로 뭐 지역 축제들을 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내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예, 지난 3일입니다. 예, 그 중대본에서 그 축제를 참여 시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하고 네. 그다음에 현장 참여를 최소화, 그다음에 온라인 개최 병행, 또 시식 및 홍보버스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축제 개최가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고요. 네. 또 부산시에서도 이제 중대본 권고 기준에 따라서 축제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담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후반기에는 이제 좀 뭐 온도심 골목길 축제라든지 아니면 부산 불꽃 축제, 그다음에 뭐 부산 트리 축제 등 부산을 각 대표하는 축제들을 그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고 네네. 또 거기에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의 어떤 공연 예술 또 협력 업체들과 같이 예. 또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됐던 그런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또 새로운 형식의 또 새로운 컨텐츠로 그 다양한 안전을 지키면서 그 철저한 검역 시스템을 갖추면서 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중대본에서 안전 대책을 전제로 지역주를 할 수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부산시 의지도 좀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개최지를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원래 불꽃 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뭐 북항으로 옮겨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효성이라든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네. 동구 서구의 그 안병길 국회의원께서 아주 그 선도적인 어떤 그런 그 제안을 해주셨다고 네네. 저는 믿고 그다음에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자, 락 페스티벌 그다음에 우리 불꽃 축제, 바다 축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어떤 그런 브랜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제거든요. 예. 불꽃 축제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또 시기에 지금 사회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광안리 해수욕장은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몰리는데 불꽃 축제를 하면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꽃 축제는 과거에 주로 보면은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상권, 그 다음에 불꽃 축제를 보러 가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불꽃 축제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앞에 다 건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그 원도심에서는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안명길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북항대교에서 불꽃 축제를 하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넓고 충분히 사회적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게끔 이렇게 그 섹션을 만들면 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저쪽에는 가족들끼리 보러 갈 수 있는 한 섹션을 만들고 여기는 또 2명에서 3명 친구들과 보러 갈 수 있는 걸 만들고 또 이쪽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그룹이 볼 수 있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이 지금 또 건물이 다 올라오기 전에 지금 그 빈 그 많은 어떤 그런 그 공간을 네네.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북한에서 불꽃 축제를 하면은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부산 진구, 남구 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동구에 우리 그 초량 쪽에 저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우리 주민들 네네. 거기서는 지금 조망거리 확보가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이 불꽃 축제를 볼 수 있게 그럼요. 되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또 지금도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관광도 동부산하고 서부산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해운대구에 집중되어 있는 이 관광을 서부산 쪽으로도 이렇게 좀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주 어떤 그런 좋은 이것은 어떤 그런 지역 간의 어떤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라 네네네.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에서 불꽃 축제라고 하는 큰 어떤 그런 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이 이제 북한 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불꽃 문화를 우리 어떤 그런 이런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남구 이런 주민들에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도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 또 이런 지역민들이 사실 우리 광안리에 불꽃 축제를 해도 얼마나 갈까요? 워낙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사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도 많을 맞습니다. 텐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지금 되겠군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을 축제도 2차 유행이 또 코로나가 예견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전문가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지역 축제가 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산만의 어떤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라든지 어떤 그 소관 부서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축제가 취소가 되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미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구군 단위에서도 이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산시에서 하는 축제들은 정말 신중하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축제 육성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축제 육성위원회는 지원금을 그냥 배분하는 그 정도의 요소로 활용이 됐으면 이제는 그 축제 육성위원회든 아니면 다른 그 데스크포드 팀이든 좀 이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축제를 어떤 식으로 개최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협력업체와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어떤 축제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인원을 많이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이제는 그 틀에서 약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해가지고 우리 소규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일상 속으로 축제가 녹아들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축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 축제가 개최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무조건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부산만의 획기적인 축제가 또 하반기에는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